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를 맡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이고 이 종합응용과학에는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법률학, 지리학, 풍수지리까지 온갖 학문이 다 종합되어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고민하고 직면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연구의 실적이나 문헌이나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패를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행동 전략, 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1주택자 같으면 좀비 아파트에서 슈퍼 아파트로, 좀비 부동산에서 슈퍼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적극적인 실행 전략,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남겠죠. 그럼 성장 지역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장 지역을 어떻게 갈아타요? 그게 오늘 방법론이, 구체적 방법론이 지금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역을 갈아타라, 상품을 갈아타라,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지금은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시기 선택. 이게 미래 부동산 과학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일석삼조의 기능을 가져요. 주거 기능 같죠?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 자산으로의 기능을 가져요. 주거 공간이자 투자 자산이자 연금으로의 기능을 가져요. 잘 고른 주택 하나 열효자 부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입지란 자리 잡기예요. 오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지의 그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입지란 소위 요인이고 환경이며, 입지는 변화한다는 거. 그걸 자리 잡기, 장소 잡기, 플레이스라고 해요. 주거 입지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교통 입지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은 교육이 더 우선해요.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좌우하는 것은 교통보다 교육이구나. 그런데도 교통을 앞세운 것은, 우리나라 공통적인 것은 교통이고요. 앞으로 10년간 대교통의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레볼루션. 혁명이란 단어는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잖아요. GTX, ABCD가 쭉 전개돼 나와요. 신안산선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서울에 3차 교통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설 역세권이 정말 많이 탄생을 해요. 이거 주목하라. 이거는 앞으로 얘기할 미래 가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입지 가치는 내재 가치예요. 입지 가치는 땅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건물에 보인다는, 건물은 표면적 가치, 외재적 가치이고,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숨어있는 내재 가치이고 심층 가치예요. 근데 입지는 뭐에 영향을 미쳐요? 내재 가치이고 토지 가치예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중요해요. 미래 가치가 뭐냐? 현재 가치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 미래에 변화되는 지역을 주목하라. 자, 교통, 교육, 주거 입지란 네 가지다. 편의시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대형 할인점 같은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대형 할인점에도 안 가요,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쇼핑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시되는 게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지금은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공원이나 산이나 강과 같은 녹지 공간이 참 중요시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은퇴 준비자들은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요즘 현대건설이 가장 비중을 두는 게 정원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정원. 이 네 가지가 주거 입지인데, 한 가지 여기서 보탤게요. 오늘 저희 강의의 차별성, 중요한 내용. 주거 가치, 그러니까 좋은 집이란 살기 좋아야 되고 사기도 좋아야 돼요. 이 한글이 좀 어렵죠. 이거는 영어로 buy예요. 구매 가치, 투자 가치. 살기가 좋다고 해서 바로 사기 좋은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편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부동산의 비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투자 가치는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토지 가치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중요해요. 변화가 많아야 돼요. 지금 예를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저도 그런 곳에 살아요. 이런 곳들은 살기는 엄청 편리해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곳들이에요. 정말 살기 좋고 부자들의 대명사 아니에요. 부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좀 오르지만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 처음에 오르지 않아요. 그 오르지 않는 이유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68평이 대지 지분이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음마아파트, 옆에 있는 음마아파트가 쑥쑥 오르는 이유는 재건축이기도 하고 34평의 대지 지분이 16평이나 돼요. 뭐라고요? 대지 지분이 적고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살기 좋은 것이 사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투자가치. 두 가지를 겸비한 부동산을 슈퍼부동산, 슈퍼아파트라고 그래요. 이제 알겠죠? 반대로 재건축은 어때요?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기는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가격은 많이 올라요. 왜 그래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건물 가치가 아니에요. 토지는 무한성, 영속성의 특징이 있는 반면에 건물은 유한하고 감가상각돼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비슷해요. 사람의 정신은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연배가 익었다고 해서 결코 쇠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육신은 달라요.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죠.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죠.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 이제 경제적 가치가 나왔어요. 밸류가 감소하죠.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격은 하락해요. 여러분, 건물은 30년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죠. 주택법에서. 이 얘기는 30년이 된 아파트 건축물은 회계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가치, 경제적 잔존가치는 제로라는 거예요. 건물의 가치는 낡았지만 오세훈 신임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재건축 아파트고 강남 아파트고 한강변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지금 잠실주공 5단지, 대치연마, 여의도 목동이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오르는데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이죠. 따라서 재건축은 살기는 불편해요. 그래도 투자 가치는 높아요. 뭐의 힘이죠? 토지 가치의 힘이다. 이해되셨죠? 재건축의 힘이다.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강변이라는 최고의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변화가 가장 많다. 이걸 우리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지역의 미래의 성장 변화 잠재력을 의미해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변화할 지역,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이. 세 번째는 인프라는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산업 인프라, 상업 인프라가 변화해야 돼요. 네 번째가 행정 계획이에요. 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변화의 요인이 있구나. 부동산의 특징은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아까 얘기했죠. 근데 부동산의 근본 가치는 사실은 토지예요. 여러분, 요즘 새 아파트가 뜹니다. 누구나 다 새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똘똘한 한 채로 말할 때도 강남과 마용 성광의 중소형 새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1년에서 15년까지, 구축은 16년에서 30년까지 구축이라고 그래요. 재건축은 30년 넘어가면 주택법에서 재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게 토지가 아니라 건물 특성인데,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부동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사실은 토지예요. 왜 그럴까요? 건물은 살기 좋은 편리성을 누리기에는 건물이 주는 편익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아요. 영속성이 있어요. 부동산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과 땅은 영속된다는 것과 증가하지 않아요. 서울에 이렇게 왜 공급이 부족해요? 땅이 증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땅이 늘어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공급을,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예, 보세요. 국지적 특성이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올라요.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이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상위 시장이에요. 강북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하위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 지방의 아파트는 더 하위 시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동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강남이라는 지역과 강북 지역은 달라요. 수요가 달라요. 그리고 시장도 우리가 서브마켓이라고 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상위 시장의 꼭대기에 있는 강남에 아파트가 움직여야 그 다음에 마용성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변두리로 가서 노도강이니 뭐 이런 것들이 금강구, 금천, 관악 이런 데가 움직여요. 또 여기가 움직여야 어떻게 돼요? 경기도로 넘어가요.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성남. 또 수원, 용인, 성남이 대도시가 움직여야 시흥이니 안산이니 아시죠? 의왕 이런 데가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뒤늦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확산의 법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게 압구정에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똑같이 소망교회 옆에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이 똑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동의해요? 압구정 신현대 살다가 열 몇 평짜리 또 빌라에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수요의 계층이 완전히 달라요. 동의? 다만 앞으로 서울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대요. 그리고 지금 활성화될 거예요. 그게 190군데가 넘어요. 요거는 오늘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재정비 사업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고 쳐보세요. 재개발 가능지라고 후보지라고 쳐보세요. 100군데가 넘게 나와요. 이런 데에 빌라, 주로 빌라거든요. 그 다음에 단독, 노후 단독은 사도 돼요. 근데 일찍 사야 돼요. 오른 뒤에 사면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반감돼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요즘 압구정이 현대가 오를 때 저는 돈 없는 서민들에게, 무주택자들에게는 빌라나 이런 걸 사라고 권유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한계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감소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살기 좋고 사기 좋고. 이게 고종환이 말하는 슈퍼주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택은 저의 눈에는 슈퍼주택과 좀비주택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슈퍼,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걸 해야 되겠죠. 좀비는 갈아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편견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편견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집값이 한번 오르면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하는 얼측이나 사이비 전문가들이, 뒷북이 영가들이 많아요. 지금 집값이 오른 지 서울은 8년째예요. 수도권은 7년째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사이클 내지는 패턴을 보면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내리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됐어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이클 이론을 모르면, 버블 이론을 모르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인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면 더 오른다 그러고 내리면 더 내린다 그래요. 계속 오른다는 생각은 객관적 근거와 과학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다. 집값 전망은 예측 가능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에서는 로버트 실러 교수를 비롯해서 미국에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이 챕터가 굉장히 부동산 경제학, 도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요. 강남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른다. 블루칩 아파트가 아니에요. 강남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려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오를 때는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아도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평균값에 회귀해요. 로버트 실러 교수의 평균 회귀 법칙에. 여러분 부동산의 종류가 많은데요. 주거용 부동산이 대표적인 게 아파트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오르고 이렇게 달아오르고 나면 다음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의 중심이 시중부동자금이 이동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농업용 부동산, 연배가 드신 분들에게는 저는 오늘 농지연금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농업용 부동산이 농부가 아니어도 여러분 은퇴 후에는 농지는 10만 원, 20만 원짜리 농지는 주말 농장 겸해서 노후에 또 소일거리, 또 농작물 자급자족을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노후의 자산에 편입하기 바랍니다. 농지는 여러분 대도시와 신도시 부근의 농지가 유망하고요. 신설 역세권 주변이 유망하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가 유망하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유망합니다. 물론 강원도 일부도. 근데 저는 충청권의 토지, 만약에 행정 지금 수도 천도론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게 세종시로 간다면 저는 대전과 세종시와 천안 부근에 농지를 반드시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70%까지 급등했다는 보고서가 있죠. 통계가 있죠. 근데 왜 올랐죠? 짧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은. 두 번째는 정책의 실수 내지 실패예요. 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적이 아닌 건 아시죠? 규제 역설이라고 그래요. 저희 학계 연구계에서는 여고가를 낸 거예요. 매물을 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한다든지, 뭐 버티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면서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세 번째는 저금리와 가행 유동성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양적 완화라고 아시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도 2번이나 내렸죠, 작년에. 그래서 기준금리가 0.5%가 된 것이죠. 결론이 뭐예요? 부동산과 금리는 역외관계, 반대관계예요.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시중에 유동자금이 늘은 거예요. 과잉유동,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소위 자산시장을 과열시킨 원인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거품을 양산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광범위한 확산이에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광범위. 어디까지 확산됐어요? 30대까지, 20, 30대까지. 지금까지 주택의 구매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집 사야 되겠다. 이러한 조바심, 자극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다행히 공급을 확대,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변창흠 전 장관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한 24만 호 정도가 나올 것이다. 뭐 시장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공급이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 당장 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은 살아있고, 금리가 최근에 실질금리가 좀 오르고 있네요. 시중금리가.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집값이 더 이상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만 전세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지금 어쨌든 공급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그러니까 주택은 단기 공급의 제한성 내지 한정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올해는 높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버블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진다. 지금은 허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어깨는 넘어섰고, 집값이 상승한다면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머리 정도 남았다. 지금은 이제 분양이나 상기 신도시나 이런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뒤에 결론과 맞닿아서 지금 미리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이 급등했던 원인들이 일부가 해소되고 있고, 사이비 전문가들, 뒷북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 영원히 오르지는 않아요. 10년 정도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역사는 새로 깰 수도 있겠죠. 못 깬다가 아니라 사이클에 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 지역으로 갈아타야 될 걸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 GTX, ABC가 들어서는 지역을 주목하라. 이해되셨죠? 입지가 많이 변화하는 곳을 투자하라고요.